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참 건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들 이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나름대로 신경을 쓰지만 또 질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평균 수명은 늘어가는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 뭐 진짜 80 넘으신 분들 흔하고 어떤 분은 정말 저희 시어머니 90살이신데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대부분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그 질병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다 그 식생활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먹는 것이 우리 몸을 만들어간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의 그 생활을 돌아보고 또 식생활을 점검해서 건강한 이렇게 식생활로 바꾸어 나가면 저는 회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상에는 하는 먹거리, 수많은 종류의 그 먹거리들이 있는데 그 모든 먹거리에는 사람에게 유익한 각기 다른 그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효소나 이제 이렇게 식초 만들기의 재료로 갖고 나온 포도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요. 또 요즘은 또 포도가 많이 나오는 철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포도는 1년 내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기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안 들리신다고 더 크게 할게요. 포도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빈혈에 좋고 또 피로 회복에 좋고 또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포도는 또 신장 콩팥이죠. 그걸 강화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뇨작용을 또 도와줘요. 그리고 골다공증하고 여성들의 그 갱년기 질환에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또 포도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항염, 항암 작용과 또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또 포도 씨에는 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C의 20배, 비타민 E의 50배가량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맥경화와 또 심장 질환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포도를 먹으면 되게 껍질하고 씨에서는 그냥 버리게 되잖아요. 그 알만, 그 과육만 먹게 되지. 근데 효소를 담그면 거기서 또 거의 다 추출이 되고 또 남은 건더기를 또 이렇게 식초를 담그면 진짜 씨다 껍질에서 완벽하게 추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이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어요. 저희가 이제 유기농 포도를 준비했는데요. 생각해서 제가 한 1,500g을 준비했어요. 근데 적은 양을 담으실 때는 병을 사용하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맛이 틀려요. 이렇게 숨쉬는 항아리를 사용하시면.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은 식초를 세 군데로 나눠서 감식초를 담궈봤어요. 하나는 항아리, 하나는 플라스틱, 하나는 병. 전혀 틀려요. 세 가지가. 항아리에는 저기 뭐지? 이 위에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이게 뭐 담는 감식초. 네, 근데 플라스틱에 담근 거는 전혀 안 생기고 또 병에 담그고 뚜껑을 이렇게 열어둔 거는 그냥 모양만 약간 보이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항아리가 이렇게 좋구나. 맛도 틀려요. 색깔도 틀리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다른 거 안 쓰고 항아리를 더 구입해갖고 항아리에다 담가고 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포도하고 또 설탕도 유기농 설탕을 여기서 구입했는데 포도가 당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500g을 포도를 하면 설탕을 한 1,300g 그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포도 효소는 다른 효소랑 담그는 것이 다 같은데 제가 왜 포도 효소를 이렇게 설명드리냐면은 처음에 손질하는 방법. 포도 알을 따지 마세요. 포도 송이째 물을 이렇게 담그고 또 요즘은 이게 쌀뜨물 발효액을 많이 만드시잖아요. 이 쌀뜨물 발효액을 이렇게 뿌려주면은 한 20분가량 두면 먼지와 불순물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포도 알에는 이렇게 호미호미 많이 붙어있거든요. 하얗게. 이게 전혀 손상되지 않고 한 2번만 물에 이렇게 씻어주면 그리고 포도 송이째 따는 게 물기 제거하는 데도 아주 좋아요. 알을 따서 이렇게 담그면 물기가 제거가 안 돼요. 제가 해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설탕
여기다 부으시고 막 으깨주세요. 으깨주셔야 발효도 잘 되고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따갖고 나중에는 이렇게 따갖고 막 설탕하고 이거하고 막 으깨주셔갖고 그래야 나중에 발효가 잘 되고 또 색깔도 이쁘게 나고 시간도 또 빨리 걸리거든요. 그리고 다른 효소 담그는 거는 다른 거하고 똑같아요. 하루 뒤에 이제 EM이도 균을 미생물을 이제 한 4파운드 가까이 된다 할 때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 그 소주잔으로 한 잔이 한 20cc 돼요. 그것만 넣어주시면 아니죠. 4파운드. 예. 이제 요거 소주잔으로 한 잔인데 거기 한 20cc. 그렇게 넣어주시면 8일에서 10일이면 효소가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건더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건더기로 나온 걸로 만든 식초가 요건데요. 색깔도 이쁘죠? 이 건더기가 만약에 1,500g이다 그랬을 때 물을 1000ml를 넣어주세요. 물이 1000ml면 이제 알아듣기 쉽게 계량컵으로 한 4컵 정도 돼요. 계량컵으로 한 4컵 정도를 넣어주신 다음에 이 건더기에는 발효가 끝난 거잖아요. 발효가 끝난 거기 때문에 바로 그냥 모균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모균이 감식초가 있으니까 이 감식초를 건더기가 1,500g일 때 감식초를 한 큰을 넣었어요. 이게 그렇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양이 얼마큼 나오냐면 이거하고 한 4분의 1이 더 나왔어요. 그렇게 해갖고 8일 정도 있다가 8일 정도 있다가 건더기는 걸러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처음부터 자세히. 건더기가 나왔죠? 아니 이제 발효를 해서 걸러주잖아요. 이제 발효가 끝나면은. 그럼 거기에서 나온 건더기. 발효에서 나온 건더기를 가지고 식초. 식초 만드는 과정. 근데 식초 만드는 과정이 의외로 간단해요. 건더기가 나온 거에다가 물을 넣어서 모균을 넣어서 발효. 초산 발효를 시키는 게 식초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이제 건더기가 1,500g일 때 제가 물을 1000ml 넣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3분의 1 정도를 물을 넣으시면 돼요. 그 건더기에 3분의 1 정도. 지금 저가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는. 예. 지금 포도효소를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건더기 이제 걸렀어. 포도효소가 지금 설탕에 버무려서 항아리에 지금 집어넣죠. 그리고 EM을 넣고 8일 후에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 건더기에다 물을 지금 붓고 하는. 그렇죠. 그게 이제 식초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물은 또 정수기물로 정수기물로 넣는데 이제 1,500g이면은 한 1000ml를 넣으니까는 양이 틀릴 때는 대략 3분의 2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모균도 잠깐만요. 선생님 근데 제가 다시 할 발효. 그때도 모르면 다시 손을 주세요. 네. 발효가 끝나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건더기가 있죠. 근데 이제 발효 끝나면은 건더기 되게 어떻게 하세요? 뭐 흙에다 묻든지 아니면 버리시잖아요. 근데 이 포도는 씨하고 껍질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로 식초를 만들어서 해봤더니 식초가 너무 맛도 좋고 색깔도 좋고 아주 너무 완벽하게 식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그 건더기에다가 물을 넣어서, 왜냐면 건더기에는 물은 없잖아요. 이제 다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을 넣어서 삼투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넣어서 발효는 끝난 건더기니까 바로 모균을 넣어주세요. 식초 모균. 식초 모균이 집에 이렇게 없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유기농 식초 있으면 그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 번 식초를 담그면 그때부터 이제 모균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래도 모르시는 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질문을 받고 지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 선생님이 먼저 해주세요. 뒤에 분들도 질문을 들으셔야 되니까 일어나서 크게 질문을 좀 해주세요. 여기. 효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이제 저 도움이 됐는데 지금 이제 효소를 만들어서 지금 한 달, 그러니까 8일 후에 거를 건져내잖아요. 그 건져낸 다음에 그 숙성이 지금 캘리포니아 웨더가 너무나 더워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그거를 한번 이렇게 보고 해봤는데 그게 이제 그 식초같이 돼요.
요즘 이 날씨에. 그거는 날짜가 좀 초과돼서 그런 거예요. 날짜를 그러니까 맞아요. 아주 이 더울 때는 7, 8일이면 그러니까 7, 8일 후에 네. 그게 이제 냉장고에 들어가서 한 달가량을 숙성시킨 다음에 그거를 마시는 건지, 그리고 아니. 요즘에는 그 설탕이 그게 과당으로 변하신다고 했는데 설탕이 한 달 사이에 과당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아니 그거는 발효 과정을 통해서 변해요. 변하는데 이제 뭐 한국에는 뭐 2년 효소, 3년 효소 그렇잖아요. 그거는 효소치는 없어요. 그 자체에 그 산야초 자체에 약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이제 효소 자체에 효소가 이제 내 몸 안에 부족하다 해서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 안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저는 또 오래 두고 먹지를 않았어요. 가당으로 넘어가면서 먼저 얘기 들으시고요. 이제 설탕이 가당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몸에 좋은 포도당, 뭐 핵산,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탕을 넣는 거 보면 다 놀라시잖아요. 이렇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될까 막 그러는데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설탕을 이제 택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유기농을,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는 그 흰설탕, 브라운 설탕 이런 것들이 그 산지에서 농약을 너무 많이 쓴다 그래요. 그래서 유기농 설탕을 쓰시면 좀 안심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응용하실 때, 드실 때 물을 4-5배로 타서 드시는데 그래도 당뇨 있고 그러신 분들은 염려를 하세요. 이게 이렇게 다른데 뭐 그러면서 그럴 때는 이게 식초를, 자연 발효 식초를 만들어서 식초를 같이 타서 마시면 그 당도도 많이 엷어지고 또 몸에도 더, 이 식초에는 또 항산화 작용을 많이 하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저쪽에 먼저 하셨으니까 여기 발효, 그러니까 효소 발효되고 난 다음에 실패한 거니까 성공한 거를 어떻게 이제 실패한 거는 되게 이제 저는 이제 이해물 넣어서 주로 하니까 그걸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나가면은 알코올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제가 며칠에 걸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뭐 그렇게 오래 둔다는데 그러면서 마냥 드신 분이 있어요. 그 많은 게 다 술이 돼버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돼요. 효소가 실패하면 술이 되고 술이 실패하면 식초가 되고 마냥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실패해서 식초가 된 거는 단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완전한 식초도 아니고 좀 그래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식초는 식초대로 또 이렇게 다르게 또 하셔가지고 만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발효가 되면은 이렇게 거품이 있어요. 근데 거품이 또 틀려요, 다. 이게 수분이 많은 거, 이렇게 선인장 같은 거 거품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거품이 곰팡이라고 또 버리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잘 보셔갖고, 이 거품이 잦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채소 같은 이파리 같은 거 할 때는 또 거품이 보면은 안 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도 속에는 거품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스탑이 됐어요. 워킹이 스탑이 되는 시간이 제가 이제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 날씨 아주 더울 때는 7, 8일이면 되고, 또 이제 길게 잡아야 열흘, 그리고 또 그것도 뭐 다 조금씩 틀리니까 자세히 이렇게 관찰하시면 이건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또 발효가 막 잘 활발하게 될 때는 여기 초파리가 많이 앉아요. 초파리가 이 냄새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발효가 끝나면 초파리 안 앉아요. 그걸로도 판단하실 수 있는데 눈으로 이렇게 보셔갖고 그렇게 판단하셔갖고 이제 걸르시고 한두 번 해보시면 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아까 어디까지 하셨어요? 저기. 모균이라는 모균은 저희가 이제 식초를 담그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데, 식초 만들기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뭐 적게는 6개월, 1년, 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또 모균을 넣어주는 데가 있는데, 저는 이제 모균을 넣어줌으로써 초산균의 그게 활발하게 빨리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실 뭐 식초를 만든다고 6개월, 1년 그거 기다릴 수 있나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내일 일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하는 방법으로 모균을 이제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데, 모균을 넣으면은 확실하게 식초가 돼요. 확실하게 식초가 되고 아주 맛있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모균은 아무 식초나 사용하셔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유기농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식초를 만들어 보면은 그때부터 모균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식초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밑에 암만 걸러도 아주 큰 앙금이 있어요. 그런 거는 따로 따라서 딱 보관하셔갖고 모균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다음 됐어요? 그다음에 발효를 파멸시킨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밑에서 버블이 펄럭펄럭 올라온다든가 그런 걸로 볼까요? 이렇게 거품이 생기죠. 거품이. 그거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보면은 위에 거품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종류마다 다 틀리죠. 어떤 거는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별로 안 생기는 게 있고, 그거는 뭐 과일 종류마다, 야채 종류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또 질문하시죠. 네? 아니, 그거는 EM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는 생 과일을 만드는 식초도 가르쳐 드리지만은 저는 이제 그 걸른 건더기를 활용하는 방법과 이제 또 우리가 버리지 않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가 가르쳐 드리는 건데, 그렇죠. 왜냐면은 발효가 끝난 거니까 그때 이미 들어갔죠, 위에는. 1,500g일 때 계량컵으로 한 컵. 네. 거기에 기준에서 적게 하고 많게 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자료에 있어요. 예, 유기농 사과식초를 사서 흔들어서 그냥 한 손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저쪽에 손 드시면 돼요. 이제 질문 없어요? 그럼 여기 선생님 괜찮아요? 여기 뒤에 포도수초 만드는 거예요. 초 아직 강의 안 하셨죠? 식초 이렇게 하면서 했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포도가 이거 건더기로 한 거고요. 이것도 과일 4가지를 담근 그 효소 건더기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매실 지금 이제 발효되고 있는 거거든요. 초산 발효가 매실 이제 아직 걸르지 않았는데 오늘이나 내일 걸러야 돼요. 걸른 다음에 한 8일 둬야 되는데 시간이 한 16일 걸려요. 식초가 되는 시간이. 건더기로 할 때 8일 만에 걸르시고 8일은 또 이렇게 그냥 두세요. 이렇게 물로 뭐지? 그 건더기를 빼낸 상태에서 이렇게 뚜껑을 닫지 말고 그냥 두세요. 그때가 이제 초산 발효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한 8일 지난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뚜껑을 닫으셔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 오래 보관하시려면 저온 살균을 하셔야 돼요. 아니 끓이는 정도는 아니고 저온 살균하는 방법은 냄비에다가 이제 이 걸른 걸 부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마련하셔갖고 온도계 이거 뭐 월마트고 뭐 아무데나 팔거든요. 140에서 149도니까 그 149도에다가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여기 80. 끓이지 말면 손을 넣으면 뜨거울 정도인지 뭐 그런 거 얘기해요. 아니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냄비에다가 물을 붓고 처음에는 이제 가스를 이제 높게 놔요. 그러면 이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40도를 막 넘어가면은 로우로 낮추세요. 온도를. 그러면 149도에서 딱 멈추면서 계속 그 온도대로 있어요. 그러면 뭐 손을 넣으면 약간 뜨거운데 펄펄 끓고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저온 살균을 시켜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식초 생성 과정에서 초산균도 있지만 다른 잡균도 있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려면 저온 살균을 하는데, 저온 살균을 하면 초산균만 남고 잡균은 없어지게 돼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